16번부터 같이 또 풀어보겠습니다.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예, 4번이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건 절차를 이해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러면 틀린 것들도 봐야 되겠죠, 하나하나. 1번,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의무적이 아니죠, 그죠? 그죠?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2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에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다? 아니죠.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그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들어보세요. 이것이 이제 건축법에 가게 되면 그거예요. 먼저 완공된 것은 사용 승인을 먼저 받아라.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임시 사용 승인. 그런 의미니까요. 예,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도시개발 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채비지는 유일하게 준공검사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오히려 처분까지 하잖아요. 그죠? 처분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한다. 그 말이잖아요. 5번. 지정권자가 시행된 경우에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틀렸죠? 틀린 게 뭐야? 그렇죠. 지정권자가 시행될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준공검사 안 받죠?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라 준공검사 없이. 아예 그냥 준공검사 없이란 말도 안 들어가요, 그냥. 17번. 도시개발 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3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시장과 시도시사가 서로 협의해서, 그러니까 지자체끼리 협의해서 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은 그 윗사람 누가? 행장이죠. 기장 아니고 행장. 행정 업무를 잘 보는 행장. 곧 그 사람 누구죠? 그 누구냐고? 따라하십시다. 김부겸. 그죠? 그 장관 간다 그 말이야. 김부겸. 예. 그 다음에 이름도 묻잖아요. 김부겸. 그죠? 뭐뭐 하는 겸. 김부겸. 내가 다음 주 안 보이면 잡혀간 줄 알았지. 이거 안 왔네. 그럼 청와대 홈페이지 글 좀 올려주세요. 저 빼주세요. 라고. 시끄러워요. 자, 같이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3번 지문을 틀렸으니까 맞는 것도 한번 볼게요. 1번.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누가 부담한다고요? 시행자가 부담한다. 행정청 시행자면 행정청이 부담하고 비행정청이 시행자라도 비행정청이 부담한다. 무조건 시행자가 부담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줄이면은 시행자 부담의 원칙. 예외 수익자 부담의 예외죠. 2번.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얻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으면 그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의 얼마까지 부담합니까? 아니죠. 봐봐요. 행정청끼리가 50% 2분의 1이고 얘 누굽니까? 공공시설 관리자 얼마까지요? 3분의 1. 3분의 1. 하여튼 행정청끼리는 국토법상 50%지만 개발법은 똑같은 말이지만 2분의 1까지라면 행정청이 아닌 공공시설 관리자는 행정청이 아니에요. 얼마까지? 3분의 1. 하는 김에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2번 지문이 만약에 여기에 공공시설 관리자가 아니고 지자체라고 표현하면 그때는 50%, 즉 그때는 2분의 1이에요. 저를 봐요. 여기 있잖아요. 도시개발구 밖의 지역에 할 때 일정 비용 부담하라.
지자체 줄긋고 동그라미 1번 공공시설 관리자 동그라미 2번 네모박스 안에 1번 지자체 2분의 1 생략된 거 2번 불표시 공공시설 관리자가 부담하게 총액은 3분의 1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는 제외한다. 기억나죠? 쉽죠? 니 같은 놈은 쉽지 그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시행령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에 설치해 두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기반시설에 설치해 두는 비용에는 해당 기반시설 설치의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죠? 그죠? 그리고 앞부분에 1번 부분을 내가 여기서 문제 안 내는 이유는 요거는 국토법이랑 같기 때문에 내가 안 넣은 거예요. 하지만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개발법에 안 나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문제 안 넣은 겁니다. 그러면 문제와 연관 없지만 같이 해보자고요. 같이 해보자고요. 자, 지자체끼리 내가 광명시 세금으로 설치했는데 왜 서울이 왜 부천시가 이익보냐. 비용은 내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익자 너도 부담해. 행정청끼리는 무조건 일부 부담할 때 얼마까지? 2분의 1까지. 국토법은 50%.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그냥 50%라고 해라. 그냥 헷갈리면은. 왜? 시험에 2분을 넣으면 그게 50%니까 같은 거잖아요. 이럴 때 시행자가 누구예요? 국장이라면 행장과 협의하고. 그쵸? 시도지사 대장이라면은 같은 지자체끼리 협의하되 협의가 안 되면 시도보다 윗사람인 행장 결정에 따르고 시장 군수구청장이라면은 같은 레벨끼리 일단은 협의해서 2분의 1까지 부담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되면은 바로 윗사람 누가? 도지사가 결정하고 근데 시도가 다르면은 도가 2명이잖아. 쉽게 말하면. 그때는 그 윗사람인 행장이 결정한다가 다예요. 요 내용은 국토법이랑 거의 맥락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18번.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몇 번? 5번. 국토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토지 형질 병리 허가를 받은 자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맞죠? 자, 틀린 거 보겠습니다. 틀린 거 1번.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틀렸죠? 도시개발조합 안 되죠? 누가? 지자체장이죠. 그 지자체장이 곧 누굽니까? 시도지사. 2번 도시개발 채권의 발행,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발행 총액 등등에 대하여 국장 승인 받습니까? 누구죠? 행장. 3번 소멸시효 원, 오, 이. 원금은 5년, 이자 2년. 원, 오, 이. 4번 상환은 5년부터 10년이 10년. 5년부터 10년 범위 내에서 조례고요. 자, 19 보겠습니다. 이제 정비법입니다.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몇 번? 2번.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이다. 맞죠? 자, 틀린 거 봐야 되죠. 1번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얻어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얘도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건축법에 따라도 공동주택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죠. 3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가 뭐냐? 정비구역에 위치한 까지 맞아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시상권자. 일단 재건축은 뭐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이고요. 요거는 만약에 뒤에 걸 맞게 한다면 앞에를 재건축을 지우고 뭘 집어넣으면 돼요?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그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인 경우에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재건축 사업은 및 건축물이 먼저고 그 안에 공유 지분이니까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4번 정관 등이란 일단 정관, 규약, 시행규정 요겁니다. 정관 등이란 조합의 정관. 그렇죠.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시행규정 아니죠. 얘는 규약. 바뀌었죠. 규약. 시장운수 등 토주공 등 신탁업자가 작성한 얘가 바로 시행규정. 시행규정과 규약을 내가 일부러 바꿔냈습니다. 한번 정확히 하라고. 5번 준공일 기준 20년 아니죠? 몇 년? 40년.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보강 비용이 철거 후에 신축 비용보다 큰 건축물은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된다는데 20년이 아니고 40년이죠. 자, 근데 제가 또 얘기했었죠. 5번을 내가 좀 더 어렵게 내가 틀리게 해볼게요. 어렵게 더. 20년은 40년을 바꿉니다. 그대로. 근데 이런 것들이 왜 틀린 게 없느냐라고 고민되는 겁니다.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맞죠? 사용하기 위한 보수 보강 비용이 철거 후 신축 비용보다 작은 건축물은, 큰을 작은 바꿔내면 더 틀려요. 작은 건축물은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된다. 띠! 틀렸습니다. 뭐라고요? 큰. 자, 그러면 요거는 맞아요, 또요. 40년까지 해놓고 난 다음에 신축 비용보다 작은 건축물은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예.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자꾸 얘기하면 좀 머리 아플 것 같아.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뭐든지 원칙적인, 기본적인 그 내용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걸 알고 있어야지 응용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거. 자, 20년이 아니고 40년이다. 그리고 40년이지만 밑에 큰, 작은 요거까지만 아시겠죠? 두 개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동그라미 하세요, 아예. 20번. 정비 기반 시설이 아닌 것은 뭡니까? 타가수죠. 타가수는 뭐죠? 공동 이용시설 외에 못된 엄마가 애를 사랑스럽지 않게 가서 탁 알을 맡기는 것이 타가수입니다. 그죠? 탁 알을 탁 맡긴다 그러죠? 뭘 해 웃죠? 자, 그 다음에. 21번.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 일단 재개발, 저를 보세요.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누구죠? 일단은 정비구역 안에 맞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죠. 먼저 정비구역에 위치한 요건이 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맨 끝에 저당권자 아니죠. 전세권자도 아니고요. 3번 맞죠, 그죠? 토지의 지상권자, 임차권자 아니고요. 지역권자 아니죠. 22번 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 즉 기본계획의 수립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몇 번? 1번. 1번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뭔가 좀 깔끔해 보자는 거죠? 그렇죠. 군수가 틀렸죠. 특방, 저를 보세요. 여러분요, 시험 볼 때, 공부할 때, 기본계획, 수립권자, 특광, 특시, 특도, 시장, 정비계획 이반권자, 특시, 특도, 시군, 구등, 정비구역 지적권자, 특광, 특시, 특도, 시장. 배우잖아요. 이거 공부 다 하지만 이게 다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게 짧게. 아시겠죠? 길게 안 나와요. 특별시장은 이렇게 나와요. 특별시장은 아니면 광역시장은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오면 정비계획을 위반하여야 한다. OX.
얘기했는데 자꾸 하면 어떡해. 할 때는 하지 말고, 그래야지. 다시, 특별시장은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돌아오면 정비 계획을 위반해야 한다. OX. 왜 X요? 그렇지. 특광은 정비 계획의 위반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구청장 등이 하니까. 근데 이제 특광은, 특별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죠? 신청을 받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나오지, 물론 길게 안 나오는 아니지만 거의 열에만 9번은 이렇게 짧게 나오지 길게 안 나와요. 다 안 내. 왜? 지분이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지사와 연관할 때는 항상 시장 군수만 나오고, 아시겠죠? 특광도와 연관할 때는 구청장 등만 나와요. 아시겠죠? 시장 군수 도하고 연결되잖아요. 구청장 안에 군수는 누구랑? 특광이랑. 특별시장과 연관될 때는 구청장만, 광역시장과 연관될 때는 구청장 등이. 자꾸 그래서 문제풀이를 해봐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맞는 거 보겠습니다. 2번 대장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면 지방동급이 심의 거쳐한다. 맞죠? 그죠? 협의, 심의. 그죠? 다 거치잖아. 그죠? 대장. 자, 그 다음에 3번.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 일반 시장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 맞죠? 그죠? 승인 받고 도지사가 승인 전에 협의심의 거친다까지 알아두면 되겠죠. 4번.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일반 시의 경우에 도지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번과 4번을 같이 봐야 돼요. 수립하지 말라고 하면은 수립한 다음에 찾아와서 승인 받고 내가 수립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마. 그 얘기예요. 5번.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10살 이상 주민 공람하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죠? 이때 지방의회는 며칠 내에 의견 제시? 며칠 이내에 의견 제시? 첫자가 6조 들어가. 60일. 잘하네요. 60일. 딴 데 가니까 첫자가 6일, 6일 그러더라고요. 참. 한정의 유교 사이트. 6일은 어느 법에도 안 나와요. 아시겠죠? 6일은 저기 시장관 나와. 6일장. 23번. 정비법령상 정비계획의 위반 등 설명으로 틀린 거. 몇 번? 몇 번? 4번.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의 대상에서 세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아니죠? 세입자도 포함한다. 기본 계획이건 정비계획 전부 다 주민의 의견 들을 때에 무조건 세입자도 포함된다. 왜 그럴까요? 세입자가 소유자보다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지역 주민 속에. 자, 그러면 맞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치구 구청장 또는 광역시 공수는 한마디로 구청장 등은, 그렇죠?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위반하여 특광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맞죠? 정비계획을 위반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뭘로?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얼마 이상?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요때 공람할 때 누가 포함된다고요? 누가? 세입자도 포함. 30일 이상이죠.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한다. 이때도 의견 제시 얼마 이내? 똑같이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빠져있지만. 3번.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위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하고 있냐 그 얘기죠. 정비계획이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뭐라고요? 제한할 수가 있다 그랬죠. 4번.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의 대상에서 세입자는 아까 했죠, 그죠? 포함되고요. 5번.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제한이 있는 경우는 얼마?
6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연장 한 차례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법 시간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제한 시 통보는 개만 45일이에요. 개만. 딴 건 다 얼마라고요? 60일. 60일. 그렇게만 좀 헷갈리지, 그죠? 이것도 원래는요, 한 5, 6년 전에도요, 도시군 관리 계획도 원래 60일이었다가 법이 45일로 바뀐 거예요. 그때는요, 얼마나 쉬웠으면 무조건 통보 나오면 다 60일 했거든요. 얘 때문에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지금.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제한 시 통보는 얘만 45일. 다른 건 60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24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두 분이 냈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 자, 몇 번일까요? 맞는 것 1번이죠.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 건축물 동그라미 하세요. 했습니까? 하고 거기 적습니다. 공동주택 X 하세요. 요거를 공동주택으로 싹 집어넣어도 헷갈릴 수 있어요.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왜? 대상이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그 구역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거든요. 복리시설 있잖아요. 복리시설, 유치원, 근생시설, 관리동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자, 2번 틀린 거. 3분의 1 아니고 10분의 1. 요청 무조건 10분의 1. 그죠? 10분의 1 요청. 10분의 1 요청. 10분의 1 요청. 딱, 가, 나, 다, 3개. 전부 다 10분의 1 요청은. 3번.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정비계획의 위반건자가 인정하면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 틀린 거. 틀린 거. 왜 말을 못해? 틀리면 틀렸다. 왜 말을 못해? 틀린 부분. 안전진단 대상에서까지 맞아요. 제외까지도 맞아. 그렇지. 제외할 수 있다. 아니야. 저지 타잔이 하는 거예요. 타잔이고. 제외할 수 있다. 요거 기출문이 지문이에요. 요렇게 아주 야비하게 야비하게. 누가? 이 작것들이 아주. 만약에 내가 만든다면 이게 안 내지 그냥. 확실히 제외한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면은 요 지금 나올 겁니다. 제외할 수 있다. 그렇게 공법이요. 공법이 자꾸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참 열받게 많이 나와. 열받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도 이무적 지정할 때, 그죠?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내가 강조한 이유가 잘 나오거든요. 올해 그쪽 부분이 내가 예상 문제. 아시겠죠? 이무적,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이무적 지정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올 예상 문제인데, 내 말에 이게 거의 맞은 적은 없어요. 자. 내가 한 10군데 얘기하면 하나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믿냐 또. 걱정하지 마요. 다 잘 나오니까. 그리고요, 4번. 안전진단의 실시가 요청된 경우에 정비계획의 위반건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안전진단을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해야 한다. 틀렸죠?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럴 때에도 위반건자가 부담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너 요청했네? 너도 부담해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청이 없는 경우는 무조건 본인이 부담 다 하는 것이고, 위반까지 하는 것이고, 요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위반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하는 게 원칙이지만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번.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이 된다?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다. 그래서 지문 잘 나왔거나 일부러 몇 개 일부러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24번의 지문들은 그동안 잘 나왔던 것들 내가 일부러 그런 것들을 모아서 문제화 시켰다. 그래 보시면 돼요. 25번 안전진단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4번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실시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안전진단 대상에서 실시가 아니라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죠. 제외할 수 있다. 맞는 거 보겠습니다. 1번 안전진단에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면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수가 있다. 맞고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결과 플러스 도시계획 플러스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번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장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맞습니다. 5번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단 또는 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적정성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없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공단, 연구원 3명은 전부 다가 안전진단은 실시할 수 있지만 적정성 검토는 공단하고 연구원만 가능합니다. 26번 정비구역의 지정 등 설명으로 틀린 것 몇 번? 5번 정비구역 지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 공사에 착수한 자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얼마? 30일. 개발법도 30일. 정비법도 30일. 아까 있잖아. 똑같다고. 30일. 30일 이내에 시장공사 등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다. 30일로 바꿔줘야 되겠죠. 1번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밑에 지방도계위 심의 거쳐라. 그렇죠. 하여튼 정비구역 지정 전에 지방도계위 심의 거쳐 지정하고 해제할 때도 똑같이 심의 거쳐 해제하고요. 2번 정비구역 안에서 재복구 등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한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죠. 3번 시장운수 등은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자가 있는 경우는 즉 사적 개발행위 허가하기 전에 공적 개발사업 시행자가 있으면은 그 공적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맞죠? 그죠? 항상 이것도 의견 동의받는 게 아닙니다. 의견을 듣는 것이죠. 4번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 받은 경우에는 국토법상 허가를 즉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개발법과 동일합니다. 27번 보겠습니다.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비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이 중에 4가지는 허가 안 받지만 하나는 허가를 받는다 그 말이죠. 몇 번? 3번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지는 허가받지 않죠. 단지 경작지에서만 빼놓고 경작지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외에 1번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적천 행위 끝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자체는 허가 대상인데 존치하기로 했던 지역 안에서는 허가받지 않고 2번도 마찬가지죠. 맨 끝에 토석의 채취 그 자체는 허가받지만 개발의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아닐 때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4번 경작 허가받지 않고요.
5번은 뭐냐?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 하우스 설치. 저를 보세요. 이게 저겁니다. 공작물. 공작물인데 저를 보세요. 공작물에 설치는 허가 받아요. 근데 간이 공작물. 간이. 됐죠? 간이 공작물은 허가 받지 않아요. 국토교통부 내용에 보면은요. 비닐 하우스 설치가 바로 간이 공작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지 마시고요. 생판 처음 보는 것들이 뭐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하면서 뭐 비닐하우스하고 등등 나오잖아요. 전부 다 간이 공작물이에요. 전부 다. 외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이 공작물은 허가받지 않는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설치가 바로 간이 공작물에 해당한다. 28번 허가 제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허가 제한. 자, 28번 문제가요. 여러분들 지금 맞춘 사람이 14%. 이 문제가 14%. 그러니까 10명 중에 30명 중에 1명 꼴이에요. 그냥 3명 꼴. 10명 인정 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0명 중에 2명도 못 맞췄어요. 이 중에서 맞춘 분들이 몇 명 안 돼요. 한 3명, 4명 안 돼. 그 정도로 틀렸습니다. 몇 번이? 28번 문제가. 문제도 희한해. 28. 몇 번? 옳은 것? 3번. 국장이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지역 등등을 미리 관보 또는 공부에 고시해라. 그러니까 다른 거 모르면은 3번 같은 경우가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은, 들어보세요. 틀린 것보다 옳은 것 찾는 게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은요, 모르면 넘어가면 분명히 아는 지문, 오히려 지문 어려워서 이게 맞는가 아니면 틀린가 모르지만 꼭 평상시에 봐왔던 지문 중에 확실히 아는 게 나온다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배우는 입장이니까 나머지 1, 2, 4, 5 중에서 틀린 것들을 한번 맞게 고쳐보겠습니다. 1번, 국장은 토지영질 변경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틀렸죠? 틀린 게 뭐예요? 허가 제한은 딱 2개죠, 그죠? 처음과 끝. 뭐예요? 건축물에 건축. 2번째, 토지에. 요것만 제한시키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1번에 토지 연기를 변경 틀렸잖아요. 아시겠죠? 요거. 건축물에 건축하고 토지에 분할 얘만 제한 사유입니다. 여기 외에 공작물 설치, 그 다음에 물건 적치, 토지 연기를 변경, 토속 채취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은 국장은 맞아요. 제한권자 맞지만 토지 형질 변경 행위는 제한 대상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틀렸죠? 네. 그 다음에 2번 국장은 중앙도계위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아니죠? 누굽니까? 시장 군수. 국장은 중앙도계위 심의 전에 시장 군수 의견을, 시도지사는 지방도계위 심의 전에 시장 군수 의견을, 시도가 아니에요. 시장 군수 의견입니다. 4번 국장은 2년 아니죠. 몇 년? 3년. 3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1회 한 차례에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고요. 5번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토속의 채취 행위를 하려는 자 시장 군수 등이 허가받아라. 자, 틀린 게 뭐죠? 틀린 거. 예? 틀린 거. 토속의 채취가 아니죠. 뭡니까? 요거. 토지, 건축물의 건축 내지는 토지분을 무조건 얘가 나와야 돼. 딴 거 하면 안 돼요. 예. 얘를 제한시키니까 이에 요것에 행위하려면은 허가받으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토속의 채취가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이 나오든 아니면은 뭐가 나와줘야 돼요? 토지의 분할 행위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1번하고 5번은, 그죠? 그렇게 틀린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렇게 나오는구나. 확실히 알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28번은 요거 두 개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금방 풀 문제인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29번.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의무적이죠? 의무적은 기억납니까? 의무적은 2년, 3년, 5년 연도가 나온다. 전부 다 의무적입니다.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로 틀린 것 몇 번? 5번. 왜 그러죠? 5년으로. 그렇죠. 분명히 문제가 무슨 사업? 재개발. 이게 만약에 재건축이라면은요, 이 문제 오류. 왜? 5번 같은 경우는 재개발인 경우에만,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바로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게 재건축이라고 문제는 못 내요. 왜 그럴까요? 재건축일 때는 5번 지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20명 미만일 때 하는 것은 재개발일 때만. 그러니까 문제가 재개발로 해놓은 겁니다. 왜? 제가 처음에 재건축으로 내니까요, 지문 5개가 안 나와요. 딱 4개밖에 안 나와. 재개발로 고쳐야 5번 지문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추진위원회가 나오면은 2년, 조합이 나오면은 3년, 그 다음에 재개발인 경우에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때는 몇 년? 5년. 그러니까 1번은 몇 년? 똑같이 얘는 몇 년? 2년 맞죠? 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2년 맞고요. 2번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했으니까 없는 거잖아. 그죠? 얘는 3년. 3번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 4번 조합 설립인가? 3년. 5번은 토지 소유자 조합과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얘는 3년 아니고 5년. 답 5번입니다. 자, 마지막 히든 문제입니다.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4번. 시장 또는 건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 맞죠? 그죠? 이것도 구성된, 틀립니다.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 맞습니다. 이것도 구성된 구역까지 알아줘야 돼요. 구성된 하면 틀립니다.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자, 틀린 게 뭐예요? 해제할 수 있다. 왜? 의무적이니까.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방금요, 해제할 수 있다를 맞게 한다면은 방금 앞에 걸 들이합니다. 이렇게. 내가 바꿔놨다가 사실 바꾼 거예요. 너무 어렵게 느낄까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질문. 시장 또는 군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에서, 아시겠죠? 구성된 구역에서, 틀렸죠? 그죠? 30% 이상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다 맞게 해놓고 앞에를 구성된 걸로 바꿔내어도 틀린 지문입니다. 그렇게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맞는 거 정리합니다. 1번. 정비구역 등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해제 기간을 2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맞죠? 2번.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거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한다. 그래서 정비 계획을 입안해서 지정할 때도 공람 30일이지만 해제할 때도 공람 30일 똑같고요. 심의 거쳐 지정하지만 해제도 심의 거쳐 해제한다. 그래서 지정 절차와 공람 절차가 큰 틀 안에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3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 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걸로 보고 시장 운수 등은 지자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5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 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뭐라고요? 환원된 걸로 본다. 중도 해제이기 때문이죠. 자,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오늘 네 번째인가요, 벌써? 네 번째죠. 같이 풀어봤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정이 한 5월, 6월 이번 달까지 마치고 7, 8월 달에 이제 문제집을 가지고 풀면은 여러분들 아마 9월 초쯤 가면은 실력이 지금보다 월등히 좋아질 겁니다. 그때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주 심적 여유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했습니다.